예, 가수 제시가 어젯밤 늦게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6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새벽에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이 사건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예, 그런 조사인데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론이 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소식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진솔하게 사과를 했으면은 뭐 네.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과를 할 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런 네. 식으로 뉘앙스로 사과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그렇죠. 거 같이. 예. 그걸 먼저 이제 본인이 첫 마디가 그걸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조사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오후 10시 5분 좀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예, 밤 10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이미 제시의 출석이 예상이 됐던 터라 당시에 방송 카메라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시는 검은 모자와 회색 후드 차림으로 경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말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다른 말도 했습니다. 예. 가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이냐라는 이제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피해자한테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었고요. 그다음에 제시 측 변호인이 있습니다. 네. 그 변호인은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고 조사받고 나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네.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제시는 예. 6시간 30분 동안 밤샘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 오늘 새벽 4시 반에 귀가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요. 진술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내용이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6시간 30분 조사받았다는 거는 보통 기자들이 밤샘까지 다 대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형사 과정이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는데 아마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자에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멘트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멘트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뒤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폭행 사건이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 본인도 그런데 또 피해자로부터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 네네. 그 제시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피의자 신분이죠. 예, 그러니까 예. 피해자가 제시도 함께 나에게 이제 폭행을 가담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패다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나간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보통 당당했으면 예. 뭐 모자까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사실 밤 10시 넘으면 깜깜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근데 모자까지 쓰고 한 거는 뭔가 본인도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피해자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9일 날이죠. 29일 날 새벽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동에서 네. 그것도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팬이 제시에게 와서 이제 사진 촬영을 요청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때 함께 했던 남성이 갑자기 다짜고짜 폭행을 했은 그런 네. 일이 그 되겠습니다. 사건이죠. 저희가 이따 사진 또 띄워드릴 건데요. 네네. 거의 이거는 무슨 원펀치 날리듯이 그냥 네. 막 꽂은 거 그 왜 아니에요? 펀치하는 게임 그 네. 있잖아요. 장난감 같은 너무 거. 심하던데. 그런 식으로 딱 네. 때리더라고요. 예. 보니까는. 네, 맞아요. 그 9월 29일이죠. 그렇죠. 새벽에 그 서울 압구정동에서 제시와 그 제시 일행이 길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18살이었던 미성년자 A씨가 제시에게 팬이라면서 사진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시 일행 중에 한 남성이 영어로 욕하면서 A씨를 막아 세웠어요, 처음에. 영어로 욕하면서. 네. 네. 제시가 이 남성을 제지를 하면서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요. A씨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제시 일행인 또 다른 남성이 느닷없이 A씨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근데 제시는 당황한 모습을 또 보이면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긴 했는데 우왕좌왕하더라고요. 또 네. 아무런 조치는 또 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현장을 떠났고요. 근데 공개된 CCTV 영상에서도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욕을 하고 한 명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거고 제시는 그냥 간 거고 네. 이런 상황인데 CCTV 많이 보셨겠지만 그 거의 복싱하듯이 오, 예. 스트레이트로 주먹을 그냥 꽂았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한테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 피해자인 A씨가 경찰에 신고를 또 곧장 했다고 해요. 당시에.
예. 그래서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피해자 미성년자이긴 해도 네.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맞았으니까 어떻게 본인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 경찰서에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그 주변을 일단 찾아요. 왜냐하면 헤어지고 어디 가버렸어 이 사람이. 예. 그 가해자들은 가버렸기 때문에 주변을 다 뒤졌는데요. 어느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제시 일행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맞았는데 술 마시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과하고 수습하고 이런 네. 거 또는 해명을 한다든가 용서를 비다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헤어지고 딴 데 가서 네.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좀 쉽게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인데. 그것도 예. 미성년자인 애한테. 네.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가해자가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해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그 스트레이트 펀치 날렸던 사람. 네. 그 사람은 거기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술자를 이동하면서 이 사람은 중간에 어디로 갔던지 네. 아니면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 경찰의 주변 술집을 수색하는 걸 본 거예요. 찾는 걸 보고 술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살짝 몰래 나갔든지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찾지 네. 못하게 되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예. 가해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시의 지인이 아니라 제시 지인의 지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시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뭐 프로듀서의 지인이다. 제시가 아는 프로듀서의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속사 측 변호인이 가해 남성과 제시는 그날 처음 만났다. 기획사 소속이 아니라 그 프로듀서의 친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가해 남성과 제시가 같은 일행으로 본다면 뭐 도의적으로라도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배상하겠다는 아니고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그 언급이 된 프로듀서는 코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였습니까? 피해자 예. 어머니가 당연히 자기 자식이 맞았으니까 가해자는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의 소속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소속사에서는 가해자지 않습니까? 네. 그날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 제시와 모르는 사이다. 음. 그리고 프로듀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 남성은 출국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대만계 미국인이다. 이런 대만계 얘기도 미국이라는 나와요. 얘기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어를 뭐 썼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중국이거나 대만이거나 이쪽에서 영어권 생활했던 사람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그 네네. A 씨가 그 가해 남성인 프로듀서 가해 코알라. 남성의 지인인 그쵸? 프로듀서 코알라한테 네. 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코알라가 사과를 하면서도 또 뭐라고 또 보냈다고 그렇죠. 해요. 예, 사과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뭐라고 네. 얘기하면은 피해자가 자꾸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는 그리고 내 딸이 때린 사람이 어디 갔냐 모르니까는 네. 나한테 자꾸 연락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제시와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제시한테 연락해서 제시를 협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에 피해자인데 네. 이 사람에 의해서 무슨 협박범인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또 상황이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사실관계고요. 그 제시와 일행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서 입건된 상태입니다. 제시에 앞서서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듀서 코알라를 폭행 혐의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시와 친한 프로듀서이자 가해자의 지인이고요. 이 밖에 뭐 제시는 또 한 네티즌으로부터 범인 은닉과 도피 혐의로 고발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네. 좀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 조사에 대한 댓글 반응이 아주 싸늘한데요. 예. 네, 사진을 보시면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피해자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반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 몇 개를 봤는데요. 이 나라가 어쩌다가 자국인이 외국인에게 무시당하고 중국인에게 맞는 나라가 됐나? 피해자가 병원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었어야지. 나 몰라라. 술 먹으러 간 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 TV에 나오지 마라. 또 심지어 미국으로 추방시켜라.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예, 좀 사람들이 뭐 여러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상당히 분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네. 어제 조사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를 했으면 여론이 더 나아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바뀐 팬들의 여론은 이게 쉽게 넘어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참고로 제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하여서 그 팬분들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 경위를 불문하고 저희 팬분께서 그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는데
피해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부터가 제시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과거에 예. 이태원 한 클럽에서요 제시 일행 폭행 사건이 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에 고소를 취하했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모로 이제 과거 사건까지 다 이제 소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폭행 사건 당시에 함께 있었던 프로듀서 코알라죠. 네. 코알라가 한인 깽단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 그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해자죠. 가해자 또한 갱단이 아니냐는 그런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폭행 당시에 이제 코알라는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피해자 A 씨를 막아선 뒤에 폭행을 가했고 그 A 씨는 말하기를 그의 행동이 깽단 같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당시에 코알라의 모습이 일반적이지가 않았고 행동하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았고 그의 행동에서 깽단과 관련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제보에 따르면 그 코알라 팔에는 K하고 OS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LA의 깽단인 코리안 아웃러스 그러니까 한국인 무법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한국인 무법자 뭐 이런 깽단 이름인가 봐요. 이것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제시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 범인 은닉죄로 또 진정서가 접수된 데 이어서 이 부분 이 깽단 의혹, 깽단과 관련된 의혹 역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의혹으로 지금 좀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에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아직까지 그런데 경찰이 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언제 나갔느냐 그 날짜부터 해서요. 이 네. 사람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일행의 네. 핸드폰을 일단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9월 29일이면 지금 거의 예. 20일이 다 됐는데 20이 다 됐는데 네. 그 전에 핸드폰을 열어서 이 사람과 같이 작업했던 그런 내역이 있을 거예요. 통화를 했고 그리고 네. 이날 술을 마셨으니까 그때 네. 술 마실 때 서로 연락해서 언제 어떻게 보자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메신저도 있었을 거고요. 네. 이런 것부터 확인을 먼저 해서 출국 날짜까지 따지면은 아마 범위를 대충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20일 가까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항상 이슈가 제기가 되는 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 심지어 미성년자를 폭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좀 이런 얘기 참 슬픈 얘기인데 이태원 살인 아시죠? 그렇죠. 예. 그 비슷합니다. 그때도 장소 이태원이었고 예. 그때 학생이었어요. 홍대 학생이었는데 네. 갓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죠. 네. 근데 미국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경중은 훨씬 낮지만 음. 아직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에 의해서 얼토당토하는 사건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 가해자가 출구해서 찾지 못하는 그런 구조는 지난번과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찾아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도 그리고 경찰보다 오히려 네티즌들이 더 빨리 찾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럴 수 시각도 있죠. 있어요. 사실. 요즘 SNS 있잖아요. 그 예. 뒤지면은 이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골목부터 아시더라고요. 이 폭행범에 어. 대해서도 그 골목부터 특정을 네. 하고 이 폭행범에 대해서도 SNS에서 특정을 했고 이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뭐 84%의 동일성이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뭐 언론에서 다루기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제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요 전에 저희가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좀 상세히 다뤄드린 바 있어요. 그 범인 도피, 뭐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코알라라는 프로듀서가 입을 열지 않게 되면은 가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되는지 그렇다고 한들 코알라나 제시 같은 경우가 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뤄드린 바 있는데 생각보다 좀 처벌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저희 전에 방송했던 그 방송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제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뭐 단순히 연예인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우리 미성년자 국민이 외국인에게 폭행당했고 아직도 그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중요성에 감안을 해서 좀 종종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